자, 근데 이제 팝업창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도시공사 홈페이지 보면 얘는 이제 팝업창이 동시에 3개가 열려 있거든요.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팝업창이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사실 똑같죠. 그쵸? 팝업창 자체가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팝업창, 얘.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다를 뿐이지 팝업창의 디자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자, 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는 팝업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팝업창을 가지고 팝업창이 3개인데 일단 그 3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로랩이 너무 많네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좀 제거를 해줄게요. 너무 많네요. 50개나 썼더니 됐다. 또 됐어요. 자, 얘는 이제 팝업 2라고만 적어줄게요. 팝업 2. 그러면 여기다 제가 왜 팝업 1, 팝업 2 이렇게 쓸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팝업이라는 거 위에다가 디자인을 스타일을 다 입혀놓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디자인이 변경된다 하면 그 녀석만 딱 팝업 2로 골라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웹 1, 2 때 메뉴 구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메뉴를 3가지 구현하라 했을 때 그 녀석이 이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3가지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현해놓으면 그 위에다가 클래스만 추가를 해가지고 그 특정 녀석만 스타일을 변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팝업 3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팝업 3. 여기다가 제가 버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3가지로 좀 만들게요. 팝업 1, 2, 3. 얘는 팝업 1, 팝업 2, 팝업 3. 세컨더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세스가 이게 아닌가? 어세스 요건가? CCES인가요? 색상이 자, 이거는 베이지 UI 들어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버튼 에센트였구나. 자, 에센트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팝업 1, 팝업 2, 팝업 3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로는 팝업 1을 조작해야 되고 얘로는 팝업 2를 조작해야 되고 얘로는 팝업 3를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1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팝업 1, 2, 3가 동시에 열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는 이제 팝업 1만 조정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팝업 1이면 팝업 1, 그 다음에 팝업 2라고 하면 여기다가 팝업 2 한 다음에 이걸 다 2로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 쓰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요 녀석으로는 팝업 1을 조정하고 얘로는 팝업 2를 얘로는 팝업 3를 조정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인자값을 넘기고 있으니까 함수가 뭘 받아야 돼요? 매개 변수를 받아줘야죠. 그죠? 그럼 저는 넘버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받고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 1이 들어오고 이때는 2가 들어오고 이때는 3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뭐예요? 함수 하나를 가지고 팝업 3개를 동시에 지금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튼 1, 버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넘버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버튼 1, 2,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팝업 1이면 팝업 1, 팝업 2면 팝업 2, 팝업 3면 팝업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넘버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실 때 실수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나?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btn 클로즈라고만 쓰면 누구의 btn 클로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때 뭐 여기다가 팝업 1에 뭐 팝업 1에 btn 클로즈, 2의 btn 클로즈, 3의 btn 클로즈. 그러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러스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더해주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칠 수밖에 없어요. 넘버 값을 추가한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넘버,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앞에 팝업 btn 클로즈를 붙여 쓰게 되면 어떤 게 완성될까요? 넘버 값이 예를 들어 1이래요. 그럼 넘버 값이 1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버려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클래스가 팝업 1인 클래스, 그 다음 팝업 btn 클로즈라는 클래스가 동시에 붙어있는 녀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여기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죠?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럼 템플릿 리터럴 문법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원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요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근데 요거를 템플릿 리터럴 문법으로 바꾸게 되면 백틱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이 어디예요? 얘잖아요. 달러 넘버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버 값이 1 넘기면 1로, 2 넘기면 2로, 3 넘기면 3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템플릿 리터럴 문법을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렇게 대체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실 때 잘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팝업 1과 1 넘겼을 때는 팝업 1에 팝업 1을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팝업 1의 후손인 btn 클로즈, 뭐 2 넘기면 팝업 2하고 팝업 2의 후손인 btn 클로즈,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템플릿 리터럴 문법 써야 되니까 백틱 써주시고 1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 넣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넘버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btn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btn 1, 2, 3으로 써놨기 때문에 얘도 똑같죠.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달러 넘버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리무브도 어떻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냥 컨텐츠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의 후손인 컨텐츠인지를 분명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고 얘도 템플릿 리터럴 문법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 뭐 가능하다? 함수를 하나만 가지고 팝업을 3개를 동시에 조작 변경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 팝업 1이 열리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팝업 2가 열리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팝업 3이 열리게끔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운 거고, 함수의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배운 게 바로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 하나만 가지고 동시에 요 팝업 창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 녀석이 디자인이 변경돼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팝업 3가 변경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만 딱 집어내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테일인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인들을 이용해서 팝업 3만 디자인을 변경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얘는 배경색이 굉장히 진하고 나머지 것들은 살짝 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팝업 1이라는 녀석이 배경색이 굉장히 진하대요. 그러면 얘만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배경색을 얘만 진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RGBA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RGBA가 참고로 안 먹습니다. 얘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RGB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팝업 1만 딱 골라내서 자 얘만 배경색을 어떻게 따로 진하게 주면 되겠죠. 한 0.7이라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진해지는 거죠. 좀 더 진하게 줘볼까요? 0.9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연하고 얘는 좀 더 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별성을 둬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코드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